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제보했습니다. 저는 부족할 것 없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막내딸로 자랐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저를 미워하셨어요. 대를 이어야 한다고 아들을 낳기 위해 3번이나 임신하셨지만 모두 다 딸.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해서 임신하고 결국 마지막 임신도 딸. 그게 저였던 거였죠? 얼마나 제가 미움을 많이 받았겠어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친가 외가할 것 없이 저의 존재를 반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들은 전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수제였어요. 저와 달리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모두 소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언니들은 엄마의 자랑이자 아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언니들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책 읽는 게 좋았고 만들고 그림 그리는 게 더 행복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언니들과 달리 저는 상길풀도 없고 몸도 뚱뚱하고 못난이였어요. 엄마는 저런 못난이가 어떻게 내 배에서 태어났지 하면서 제 앞에 있는데 저한테 막말을 서슴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장난으로 한 말씀이라고 해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더 서러운 게 언니들도 저를 감싸주지 않았어요. 나이 차이가 비슷한 언니들은 서로 공감대가 많았고 말이 잘 통했으니 똘똘 뭉쳤지요. 소위 말해서 저를 왕따시킨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제 머리를 팍팍 때리고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저를 불러 화가 풀릴 때까지 냅다 때리고 그랬어요. 중간에 집이 망하면서 엄마와 아버지가 갈라서게 엄마한테 간 저는 엄마의 모든 화풀이를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에 그늘이 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집안에 수치, 없어도 되는 자식처럼 그렇게 십수년을 살고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가족들과 아이의 연을 끊어버린 거지요. 정말 이 집구석에 있다가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날 찾지 말라고 선언하고 나왔네요. 당연히 누구 하나 붙잡지도 찾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떠돌이 생활을 전전했어요. 밖에서 잠드는 날도 있었고 일하는 곳 뒤에 있는 창고에서 자며 숙식을 해결한 적도 있었지요. 겨우겨우 공장일 자리를 발견해서 숙식이 되는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지요. 그곳에서 제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신입으로 온 저에게 누구 하나 친절하게 일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고 20살이었던 저에게는 모든 게 힘들고 가혹했어요. 그때 말 한마디 없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툭툭 행동으로 무심히 저를 도와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쉴 때 그 남자는 사람들 사이에 멀찍이 떨어져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손바닥만한 작은 책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실수투성이인 저를 도와준 그 남자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그걸 기점으로 저는 그 남자와 말을 트게 되었고 느리지만 그 남자만의 속도로 저희는 점점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꾹 다물었던 그 남자의 입에서 본인의 조심스러운 인생 이야기를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본인은 고아다. 2분 차이로 태어난 동생과 함께 시설에 버려졌는데 어릴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엄마가 딱 20밤만 자면 온다고 했는데 30밤, 100밤을 1000밤을 자도 안 왔고 그렇게 동생과 나는 버려졌다. 시설이 없어지고 옮겨지는과 정해서 나는 동생을 잃어버렸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파멸되었다. 시설에 있는 형들한테 맞고 얻어터지고 어른들한테 학대당하고 하다가 고등학생도 되자마자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사람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쉽게 마음을 안 주는 게 내 스타일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크고 나서 쌍둥이 동생을 찾았는데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어떤 이유에서 동생과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들은 거로는 동생은 좋은 집에 입양 가서 대학도 가고 승승장구하는데 자기는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게 너무 열등감이 느껴지고 힘들어서 그냥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나와 비슷하구나 하면서 막 너무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속마음 이야기해줄 때까지 재촉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려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렇게 순해 보인 남자가 있다니 얼마나 그동안 상처가 많았으면 눈물까지 흘릴까 싶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무뚝뚝하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속은 완전 시기롭게 멍들어 있었던 거였죠.
저도 저의 가청사와 제가 받았던 아픔들과 상처들을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되고 동질감을 느끼며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점이 많아서 감정 공유가 잘 되었고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기분을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적지만 공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던 중 저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남자친구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남자친구에서 부부로 연을 맺게 된 겁니다. 아이를 위해 저희는 공장에서 나와 바닷가로 떠났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바다시를 했었던 곳으로 내려가 작은 집을 구했고 저는 거기서 태교를 시작했어요. 공장 주변에는 공기도 너무 안 좋고 소음의 여러모로 힘들었거든요. 남해바다가 있는 작은 마을에 젊은 신혼부부가 온 게 신기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희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고 손이 퉁퉁 부어 일어날 수도 없었을 때에는 옆집 할머니께서 죽이랑 이것저것 반찬도 다 챙겨주시고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잘해주셨습니다. 남편은 새벽 고기잡이 배 타고 일하러 다녔고요. 배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가서 손이 갈라질 때까지 일하고 또 육지로 와서 그물 작업까지 해서 몸이 녹초가 된 남편은 집에 오면 쉴 법도 한데 저 아프지 말라고 온몸을 주물러주고 마사지해주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제가 딱 출산하기 2달 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긴 겁니다. 남편이 타고 간 배가 전복이 된 겁니다. 남편을 포함해서 외국인 노동자 2명과 한국인 3명이 타고 있었던 배가 전복되었고 남편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외노자 2명이 실종되었고 나머지는 구출되었습니다. 이틀 내내 바다를 수색하고 지역 뉴스에 나올 정도였는데 남편은 찾지 못했어요. 도네시아 외노자분은 후에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저희 남편은 시신조차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식을 듣고 눈물도 안 나오고 바로 쓰러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사람 죽겠다고 하며 저를 병원에 데려갔고 겨우 안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황당하고 믿겨지지가 않으면 울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헛웃음이 나오다가 현실을 직시하니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나를 두고 이렇게 떠나면 어떡하냐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세상이 더 나가라 울었어요. 만상몸을 이끌고 남편 시신 없는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저는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장기가 끊어질 듯한 통증으로 예정일보다 일찍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희 암흑 같은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기뻐야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남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갓난아이를 데리고 바다에 가서 소리치고 바다에 빠져서 죽을까 싶다가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 얼굴을 보면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것 같아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아이를 기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한테 연락하지 않으려 했는데 도저히 저 혼자 아이를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정말 순간적으로 애를 시설에 맡기고 일을 하고 올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갓난애가 있어서 돈을 벌지도 못하고 모아놓은 돈은 다 없어져 가는데 마지막 자존심까지 버리고 결국 큰언니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큰언니는 가족들 다 버리고 집 나간 요니 잘났다고 애까지 딸려서 전화하냐고 미쳤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대요. 큰언니가 엄마한테 말했는지 엄마가 문자로 집에 기어들어오면 다리를 문질러버릴 거라고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육두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정말 앞이 깜깜하고 막막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하고 정말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그나마 작은 언니가 소식을 듣고 저에게 1,0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돈 보내준 거 엄마가 알면 큰일 나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면서요. 자기도 더 이상 어떻게 해주기 힘들다며 그랬는데 전 그래도 작은 언니는 날 버리지 않았구나 싶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 날 제일 많이 괴롭히고 때린 건 작은 언니인데 그게 미안했었나 봐요. 여튼 저는 애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아이가 크면 클수록 동네 사람들이 자꾸 실종된 남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들을까 무섭기도 하고 처음엔 친절과 관심으로 느껴졌던 노인분들의 행동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이야기가 그들의 안주거리로 치부되는 것 같아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무작정으로 서울로가 미혼모 관련 시설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시설과 복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저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아이를 맡기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코딱지만 하던 아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어느새 유치원을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복지 선생님들과 미혼모 지원 정책 등으로 제가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이라고 부르나요? 하여튼 저 같은 사람을 먼저 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덕에 한결 더 살만해졌지요. 다행히 아이는 아빠가 없음에도 씩씩하고 기죽지 않고 잘 지쳤습니다. 제가 살게 된 보금자리가 소위 잘 사는 동네라고 해야 하나요? 그쪽에 있는 곳이라 아들이 기죽지 않을까? 임대주택이라고 돌림받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아들은 특유의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으로 애들한테 인기도 독차지하고 우려했던 일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아들을 키우고 해준 것도 없는데 잘 비추고 있는 아들이 고맙기만 했지요. 문득문득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때 평생 각이 나서 서글퍼지고 한스러워졌지만 엄마가 무너지면 자식도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꿋꿋하게 버텨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유치원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애 보러 유치원 가지도 못했는데 졸업식만큼은 꼭 가야겠다 싶어서 겨우 일을 빼고 참가했어요. 그날 아이들이 준비한 장기자랑 발표한다고 아이들 보러 온 부모님의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이 총출동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괜히 위축되고 왠지 쓸쓸하더라고요. 쓸쓸한 마음을 애써 숨기고 아이 발표회를 보았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가족들이 다 나와서 사진을 찍는데 차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8년 전 어선 전복으로 바닷가에서 실종되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남편이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눈을 막 비벼보고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남편을 제외한 모든 배경이 블러 처리되어 보이고 정말 딱 남편만 보였어요. 무슨 정신인지 몰라도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저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을 꼭 안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한 여자가 지금 남의 남편한테 하시는 거냐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엉엉 울며 거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던 그때 그 남자가 갑자기 저에게 김시원이라고요? 지금 김시원이라고 했어요? 우리 형 말씀하시는 거예요? 쌍둥이 형이요? 라는 겁니다. 제가 남편으로 착각해 엉엉 울며 겨하는 그 남자는 남편이 시설에서 자랐을 때 어릴 적 헤어진 쌍둥이 동생이었던 겁니다. 일란성 쌍둥이로 정말 남편과 너무너무나 똑같이 생겼던 남편의 쌍둥이 동생은 제가 이성을 잃고 엉엉 울게 만들어놨어요. 저를 제지한 그 여자는 쌍둥이 동생의 아내였던 겁니다. 알고 보니 제 아들과 남편의 쌍둥이 동생 아들이 같은 유치원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임대주택 쪽에 남편 동생은 땅값 비싼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거였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겨우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아이와 함께 밖에 나와 그간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남편이 바다에 빠져 실종되었다. 시체는 못 찾고 있다. 기사도 나간 일이다 하니 그걸 들은 동생이 엉엉 울더라고요. 우리 형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 성인이 돼서 겨우 만난 형은 아무 이유 없이 내게 화를 대고 연락을 끊은 형이 미워 먼저 연락 한 통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저는 저 잘난 맛에 거만하고 이기적이었기에 힘들게 사는 형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말해서 형이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연락해 볼 걸 그때 그 만남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같이 시설에서 버려졌는데 누구는 마음씨 좋고 유복한 목사님 부부의 집으로 입양가 부족함 없이 사랑받 대학까지 가서 살고 누구는 파양돼 이곳저곳 시설을 옮겨다니다 죽을까지 맞고 도망쳐 공장에 바다실에 끝끝내 바다에서 목숨까지 잃고 세상 참 불공평하다. 우리 남편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며 엉엉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불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의 솔직한 마음과 감정 그리고 남편의 힘겹게 살아온 인생까지 다 털어놓았지요. 그러자 남편 동생 아내분이 남편 동생에게 우리가 도와주자고 우리 형편의 학비 정도는 대출 수 있지 않냐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고 어쩜 좋냐고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자 남편 동생분도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라도 형님한테 죄 지은 걸 씻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혹시 부담되시는 거면 괜찮다고? 말하니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자기네는 먹고 살기 충분히 좋으니까 부담 가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의 남동생은 아주 큰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집안에 입양을 간 거고 불임인 부부 밑에서 입양아로 자라 풍족하게 자란 거더라고요. 살고 있는 집도 억소리가 나고 끌고 온 자동차도 1억이 훨씬 넘는 외제차에 유치원 학부모님들은 다 알았던 거에 억만장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했죠. 그리고 더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우리 아들이랑 남편의 동생 아들이랑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친구 사이라고 하는 겁니다. 딱 한 번 아들의 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 아들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쌍둥이 같다고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쌍둥이 아빠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니 운명이란 게 이렇게 신기하구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이번에 올라가는 초등학교도 같은 곳이었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쌍둥이 동생을 기적처럼 만나게 되었고 도움의 손길도 받게 되었어요. 남편과 정말 너무 뚝 닮아서 볼마다 막 남편 생각이 떠오르고 가슴이 아려오는데 남편이 이 모습을 보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더라고요. 참, 너무나 감사하고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거는 아빠의 손길이 필요했던 아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남편의 동생이 아들과 주말마다 놀러갈 때 항상 우리 아들도 데려가서 마음껏 야구하고 공놀이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이 쌍둥이 동생 덕에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귀가는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편 하늘에서 편하게 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해준 것도 없는데 잘 비추고 있는